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 산지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게 출발했는데요. 낮에는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며 한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이 밖에 원주와 횡성의 낮 최고 기온 27도, 영월과 평창은 28도 예상되는데요. 강한 햇볕의 영서 지역에는 오후 한때 오존 농도 나쁨 수준 예보돼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와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국제 자매도시 60주년을 맞아 원주시 대표단을 꾸려 미국 로아노크시에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전통시장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한말 강원 지역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 배구 김상태 의병장의 추모 문화제가 지난 24일 영월 김삿간면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죠. 5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이달 26일 오후 1시 반쯤 횡성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50대 여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유 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인제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자료를 어제 육군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류에서 육군은 숨진 훈련병 소속 부대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훈련병은 이달 23일 인제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동료 훈련병들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원도 내 의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강원학부모단체 연합과 강원교육사랑 학부모 연합 등은 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강원도 내 의대의 정원은 늘었지만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지역 인재 전형에 응시할 우수한 학생 양성을 위해 학력 신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와 미국 로아노크시의 자매결연 60주년을 맞아 원강수 시장을 단장으로 한 원주시 대표단이 로아노크시를 방문해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했는데요.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정혜정 팀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교류 60주년을 맞은 원주시와 로아노크시의 우위가 뜨겁습니다. 지난 1965년 자매결연 후에 문화와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원주와 로아노크시가 지난 60년간 어떤 교류를 진행해 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아노크시와의 교류는 1957년 로아노크 제퍼슨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셨던 김영우 박사와 1961년 원주 기독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근무하셨던 로버트 로스 박사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지난 6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주 기독병원과
버지니아 공대의 카릴리온 의대는 의료 인턴 교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2월에도 카릴리온 의대생 2명이 원주를 다녀갔습니다. 지난해에는 로아노크 대학 동아시아학부 교수와 학부생 9명이 원주를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상호 장학금 기부 등의 장학 사업과 청소년 어학연수, 문화체험 방문을 실시하였고 대표 축제 참가와 문화 공연을 수차례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위원회의 상호 방문 등 다양하게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도시를 기억하는 기념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네. 로아노크 시에서는 220번 도로 500m를 원주로로 이름 짓고 한글 이정표를 세워두었고 로아노크 시청 로비에는 원주시 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공원으로 조성된 센츄리 스퀘어에는 로아노크 지역 미술가가 각각의 자매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한 후에 디자인한 자매도시 조형물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로아노크 기념물이 있습니다. 무실동에서 단계동으로 1km 남짓한 거리를 로아노크로로 이름 지어져 있고 표지석을 설치하였고요. 원주시청 광장에 우정의 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지금은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사라지긴 했지만 원주청 고수부지 내에 로아노크 광장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로아노크시에 원주로라는 도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 로비에는 원주시 전시관도 개관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60년 우정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네, 시에 방문하면 우리 원주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릴리온 의대와 로아노크 대학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로아노크 방문의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번 교류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원광수 시장님을 단장으로 그동안 로아노크와의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주신 김헌국 원주시 국제자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제자매위원들 그리고 한국의 멋과 흥을 전달하고자 전통 무용팀과 청소년 K-팝 공연팀 등 총 24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단이 로아노크시에 어떤 시설들에 방문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또 어떤 행사들에 참여하셨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원주시 대표단이 로아노크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현지 자매위원과 시, 대학 관계자, 현지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현지 언론들 많은 분들이 마중을 나와주셨고 네. 로아노크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공대의 카릴리온 의대와 로아노크 대학의 여러 시설을 안내받았는데요. 카릴리온 의대에서는 연구실, 실습실, 학교 편의시설 등을 두루 안내를 받았고 로아노크 대학은 조선말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등 30명이 수학한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120여 년 전에 한국 유학생들의 자취가 남겨진 전시실을 비롯해서 김규식 선생의 기념비는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한글로 이정표가 새겨진 원주로와 자매도시를 기념하는 센츄리 스퀘어에서 원주시 조형물을 둘러보았고 로아노크의 대표 상징물인 세계 최대 인공별 밀산 로아노크 스타에서 현지 방송국의 촬영도 함께 하였습니다. 60주년 기념식은 로아노크 시민들과 로아노크시 국제자매위원, 로스 박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셔먼리 로아노크 시장님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고요. 원광수 시장님은 로스 박사 가족들께 감사패를 전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엘르무드 광장에서 개최된 로아노크 대표 축제인 다문화 축제, 로컬 컬러스 축제에 함께 참여를 하였는데요. 네. 로컬 컬러스 축제는 다양한 먹거리와 판매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각국의 참가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한 뒤에 하루 종일 각국의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을 대표국가로 선정하여 원주시 대표단이 선두에서 입장을 하였고 전통 무용 공연팀과 청소년 K-팝 공연팀이 공연에 참여하였는데 완성도 높고 화려함과 역동성에 큰 함성과 갈채를 받았습니다.
공연 후에도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졌고 멋있다, 반갑다는 표현들을 직접 다가와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타오만 미술관 내 소극장에서도 공연을 하였는데 객석이 가득 찼고 공연 내내 사진 촬영과 환호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K-팝 공연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그 K-팝 인기가 정말 세계적이구나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고종의 5번째 아들 이강 등 조선인 30명이 수학한 유서 깊은 학교죠. 로아노크 대학에서 미국 정부 지원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원주 한지의 예술성과 또 우수성을 알릴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이 밖에도 예술 관련 교류가 있었다고요? 네네. 이번에 로아노크시 타오만 미술관에서도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에서 로아노크시와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 3점에 대해 미술관 메인 홀 한 면을 할애하여 원주시에 대한 소개와 작품 전시에 대한 의의, 작품 설명을 영어와 한글로 자세하게 써놓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작품은 협약 초기에 선물한 청자와 미술관 개관 당시에 기증한 김만근 화백님의 작품, 그리고 이번 60주년을 기념하여 선뜻 기증을 해주신 민화 작가이신 송기성 화백님의 작품 등 총 3점입니다. 신디 피터슨 타오만 미술관장은 지난 2월 원주를 다녀가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로아노크 대학의 정부 지원 해외예술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최종 정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오는 9월 중에 원주 한인장인과 다도장인 2분이 참가하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주 민화 작가 송기성 화백이 기증한 복례산도를 로아노크시 타오만 미술관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뭔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로아노크시 대표단이 원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좀 원주의 주요 어떤 행사와 시설들을 소개해 주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원주에서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지축제나 댄싱 카니발, 삼토 페스티벌, 국제걷기대회, 만두축제 등 우리 시에도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 초대를 하고 같이 즐기고 우리가 기억하는 로아노크 기념 사업지를 같이 둘러보고 또한 치악산이나 소금산 그랜드밸리, 도레미 시장이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하고 발전된 원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의료 인력 파견과 또 청소년 어학연수, 문화공연 등 현재까지 진행된 상호 교류 이외에도 앞으로 로아노크시와 더욱 다양한 교류 활동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이번 로아노크 방문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의 재개와 더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를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자치행정과 정혜정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난 27일 도내 최초로 중앙동 전통시장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내 최초라고 하죠. 원주시가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7일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지하 매립식 소화전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설 노후화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설치해서 누구나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중앙동 전통시장의 경우 2019년에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상인분들은 아직도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화재 복구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전통시장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도내 최초로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경제진흥과 이미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원주시에서 전통시장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했는데요. 그 취지는 전통시장이 대부분 오래돼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 일례로 저희가 2019년 1월에 중앙시장 나동에 화재가 좀 크게 났었어요. 그 화재로 인해서 아직도 상인분들이 금전적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화재 복구가 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아무튼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 누구나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일원에 저희가 이번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매립식 소화전이라고 한다면 일반 소화전과 달리 지하에 설치돼 있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또 다른가요? 네, 기존 소화전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존 소화전의 경우 렌트라는 장비를 써서 밸브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 밸브를 여는 것 자체가 성인 남성들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에 설치된 지하 매립식 소화전은 불이 나면 기기에 덮개만 열면 돼서 사용도 간편하고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는데요. 또 일반 소화전과는 달리 지하에 설치돼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면 누구나 이제 위에를 열고 네. 개방해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지하 매립식 소화전 중앙동 전통시장 이런 6곳에 설치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됐나요? 네, 지하 매립식 소화전은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 총 6개소에 설치됐는데요. 네네. 문화의 거리 뱅뱅 사거리와 또 명가축산업, 그리고 비뇨기과 정교비건의과 이원, 또 온펠리스 제일유통 인도, 그리고 블란스 안경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장소 선정 같은 경우 원주 소방서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좋은 장소를 고르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해서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경제진흥과 이미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이번에 설치한 지하 매립식 소화전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설치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하 매립식 소화전 설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화재 없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9월 초하고 10월 말에는 친해축제하고 만두축제가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축제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주시 전통시장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이 설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박다연 리포터 예전 소화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까지 소화전을 사용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매립식 소화전이 굉장히 좀 희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용하기 쉬우니까. 네, 저도 예전에 그냥 뭐 학교에서 실습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들어도 잘 모르겠고 일단 무겁고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네. 또 지하 매립식 소화전이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점 숙지하셨다가 위급시 초기 대응 잘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하 매립식 소화전 설치를 계기로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작동하기 편리하다는 점 기억하셨다가 위급 상황 시에 또 매립식 소화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 지역에서 활동했던 구한말의 독립운동가 배구 김상태 의병장 추모 문화제가 지난 24일 영월에서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상태 의병장 추모 추진위원회 주인섭 위원장을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배구 김상태 의병장 추모식이 지난 24일 영월군 김삿간면에서 열렸는데요. 김상태 의병장은 개항기에 강원과 충청 지역에서 많은 활약을 보였다고 알고 있는데 일대기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김상태 의병장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1986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일가 친척이 많이 살고 있는 하동면 옥동리로 이사를 하였고 33세인 1895년 을미사변 이후부터 수많은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1905년 일제에 의한 녹약 체결 이후 김상태는 정운경과 함께 충청북도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을 반발하며 다시 의병을 일으킨 이강년의 진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김상태는 네. 이강년 진에서 중군장을 맡았으며 변학기 성익현 등과 함께 의병들을 이끌고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수능, 봉화, 풍기, 예천, 영월 등에서 일본군과의 격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수능군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대구 경찰서로 이송된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본인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옥중 단식을 벌였습니다. 단식 13일 만인 1912년 9월 12일 사망을 하셨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이번 추모 문화제에서는 어떤 행사가 진행됐나요? 김상태 의병장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추모 제양을 충절사에서 진행되었고 김삿과 풍물단, 김상태 의병장 추모 길놀이를 시작으로 영월 지역 가수와 난타 공연 및 옥동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이든샘 지역 아동센터의 어울림 합창단 등을 지역 문화 예술인 공연을 진행했죠. 네, 앞서 말씀하신 추모 길놀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모 길놀이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르며 그를 추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길놀이는 공식적인 행사나 행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추모 길놀이는 특별한 의미와 함께 특정한 사람을 추모의 의도를 담아서 그의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사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상태 의병장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에게 이강년의 묘 곁에 장례해달라, 황천에 가서도 서로 의지하겠다라는 유언을 남겼고요. 실제로 묘소 옆에 묻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생전 의형제로 의병장 활동을 함께했던 이강년 의병장의 기념사업회도 함께 뜻을 모아서 추모제를 진행했다고요. 예. 매년 추모문화제에 배구 김상태 의병장과 의형제를 맺고 활동하던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기념사업회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제18회 배구 김상태 의병장 추모문화제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추모문화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을까요? 그 많이 참석을 하고 김상태 의병장의 후손인 삼척김씨 대종회와 비롯한 삼척김씨 영월 동친회 운강 이강년 의병장 기념사업회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약 한 300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했죠. 그러셨군요. 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서 애국 충절의 고장 영월에서 열린 김상태 의병장 추모 문화제를 통해서 우리 참가자분들 또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떤 배움을 얻길 바라시는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상태 의병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행적은 우리에게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심을 가진 인물로 그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그 가치를 되새기고 나라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우리 후손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미덕을 배우고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김상태 상을 봤는데 참 멋지고 아주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꼭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김상태 의병가를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태 의병장 추모추진위원회 주인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